중국 항공모함이 아무리 거대해도 미국 해군 앞에서는 종이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많은 이들을 궁금하게 만드는 이 군사력의 미스터리를 오늘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압도적인 화력과 탁월한 첨단 기술로 무장한 미 해군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위력을 자랑합니다. 수치와 실전 능력을 보면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단순한 군사력 대결을 넘어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중국 해군의 힘은 그들이 주장하는 만큼 대단할까요? 아니면 그저 부풀려진 거품에 불과할까요? 우리는 실제 데이터를 통해 이를 검증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패권 야망에 대한 게임 오버가 될까요? 하지만 중국에게는 항상 핵심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쪽수입니다. 방대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그들은 숫자가 곧 힘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량 공세 전략이 첨단 기술 앞에서 과연 효과적일까요? 이제 심층 분석을 시작하여 함대의 심장인 항공모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니미츠급과 제럴드 R, 포드급 슈퍼캐리어와 중국의 랴오닝, 산둥, 푸제남이 맞붙는 양상입니다. 과연 크기와 기술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미국의 니미츠급과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은 진정한 거인입니다. 10만 톤에 달하는 배수량과 함께 최첨단 C8 바발 전자기 항공기 발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항공기가 최대 무장 탑재량으로 이륙하여 모든 임무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반면 중국의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약 6만 톤의 배수량을 가지고 있으며 스키 점프대가 있는 ST-5발 이륙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항공기의 무장 및 연료 탑재량을 제한하여 장거리 전투 임무에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능력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가장 명확한 차이는 이륙 방식에 있습니다. 미국의 C-2발 시스템은 항공기가 몇 초 만에 필요한 속도와 고도를 달성하여 완전 무장한 채 이륙할 수 있게 합니다. 반면 중국의 ST-5발은 항공기가 탑재량을 줄여야만 이륙할 수 있어 공격 능력과 작전 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이륙 방식의 직접적인 결과는 해상 항공 전력의 작전 능력에 있습니다. 미국 항공기는 더 많은 무기를 싣고 더 멀리 날아가 더욱 효과적인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 항공기는 작전 반경과 활용 면에서 심각한 제한을 받습니다. 이는 공중 우세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중국 역시 발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신의 푸제남은 미국의 포드급과 유사한 EMALS 전자기 발사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8만 톤의 배수량을 가진 푸제남은 상당한 진전이지만 과연 기대만큼 효율적으로 작동할지 아니면 아직 검증이 필요한 미지수로 남을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이제 중국이 자주 자랑하는 가장 큰 위협, 즉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둥펑 미사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초음속 미사일들이 과연 전세를 뒤바꿀 게임 체인저일까요? 아니면 적을 억제하기 위한 심리전 전략일까요? 우리는 이를 면밀히 분석할 것입니다. DF-21D 미사일은 세계 최초의 항공모함 킬러로 불립니다. 초음속 기동 능력으로 적의 대형 군함을 공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국은 이 미사일이 미 항공모함 전투단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것이 두려운 진실일까요? 중국 내륙 깊숙한 곳에서 발사된 DF-21D 미사일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미 해군 전투단을 향해 직진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미 레이더가 목표를 탐지했지만 과연 대응할 시간이 충분할까요? 시간은 단 몇 초에 불과합니다. 이는 모든 미 해군 제독이 우려하는 시나리오입니다. DF-21D뿐만 아니라 중국은 광킬러로 불리는 DF-26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훨씬 더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위협할 수 있으며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확장합니다. 이는 미국이 지역 방어 전략을 제고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항공모함 킬러, 광킬러로 불리는 이 둥펑 미사일들은 정말 그렇게 무서운 존재일까요? 아니면 심리적 압박을 위한 선전 전술에 불과할까요? 미국의 방어 기술은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닌 과학적, 실제적 분석을 통해 답을 찾아야 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무시가 과연 옳은 것일까요? DF-26 미사일은 항모킬러라는 별명처럼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시험을 통해 원거리에서 해상 이동 목표를 파괴하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미 항공모함 전투단에게 실질적인 위협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DF-26 이전에 중국은 DF-21D를 선보였습니다. 이 역시 항모킬러로 홍보된 이전 모델입니다. 후속 모델에 비해 사거리와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DF-21D도 여전히 미국 항공모함 함대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방어 전략을 제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항모킬러 개념은 무엇일까요? 이는 특히 해군력의 상징인 항공모함과 같은 대형 군함을 공격하고 무력화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탄도미사일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무기는 해상전에서 항공모함의 지배력에 완전히 도전하며 잠재적으로 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의 위협은 분명 현실적이고 우려스럽지만 미국이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탐지, 추적, 요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시스템 중 하나인 이지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수백 킬로미터 범위에서 하늘과 바다를 지속적이고 정확하게 스캔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SPY-1 레이더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위협을 감지하면 복잡한 궤도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SM-3 또는 SM-6과 같은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여 공중 또는 우주 공간에서 목표물을 높은 정확도로 파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지스 시스템 하나가 여러 DF-26과 DF-21D 미사일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각 이지스 시스템은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는 목표물의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포화 공격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전은 항공모함이나 미사일처럼 수면 위와 공중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바다 속에서는 또 다른 대결, 즉 잠수함전이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잠수함 함대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예상치 못한 상당한 잠재적 위협을 조성했습니다. 중국의 잠수함 함대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를 자랑합니다. 여기에는 얕은 해역에 특화된 디젤 전기 공격 잠수함과 전략탄도 미사일 핵 잠수함이 모두 포함됩니다. 우수한 스텔스 능력과 수중 공격력은 어떤 상대에게든 큰 놀라움을 주며 세력 균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 해군은 매우 정교하고 포괄적인 대잠수함전 ASW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에는 첨단 소나와 고효율 대잠수함 무기를 갖춘 수상함, 전용 대잠수함 항공기, 핵공격 잠수함이 모두 포함되어 다층 방어망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현대 잠수함은 극도로 조용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거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광활한 대양 속에서 스텔스 잠수함을 찾는 것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아서 거의 불가능한 임무입니다. 잠수함은 예상치 못한 공격을 가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진정한 침묵의 암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상과 수중에서의 직접적인 대결 외에도 보이지 않지만 똑같이 위험한 또 다른 전선이 미래 전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자전과 사이버전입니다. 이곳에서 기술 우위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며 단 한 발의 총성 없이도 적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은 전자전, EW 및 사이버전 능력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적의 레이더와 통신 시스템을 교란하는 것부터 중요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능력은 점점 더 정교하고 포괄적이며 우려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 전략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미국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공격 능력을 개발하는 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대, 최첨단 암호화 기술, 최고의 전문가들을 통해 모든 공격에 대비하고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보호하며 필요할 경우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군사력 외에도 대만 해협의 지리적 위치 또한 매우 중요하며 간과할 수 없는 전략적 요소입니다. 해협이 좁고 중국 본토와 가깝기 때문에 중국은 해안 방어 미사일 시스템과 단거리 항공기를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상당하고 예측 불가능한 전술적 이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의 대결은 단순히 해군력의 시험대가 아니라 기술, 전술, 그리고 복잡한 지정학이 결합된 총력전입니다. 각 당사자는 고유한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최종 결과는 매우 미묘한 여러 요소의 균형에 달려 있어 모든 예측을 어렵게 만듭니다. 해군력 대결의 핵심을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해상 전력, 특히 항공모함 함대를 보면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가 명확합니다. 이는 단순히 수량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 역량과 전략적 유연성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미국은 제럴드 R. 포드급을 필두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항공모함 함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함선들은 단순한 해상공군 기지가 아니라 최첨단 기술과 신속한 배치 능력을 갖춘 전 세계적인 전력 투사의 상징입니다. 그야말로 움직이는 요새인 셈이죠. 반면에 중국은 최초의 항공모함인 야오닝함과 산둥함을 취역시켰습니다. 이는 중요한 진전이지만 여전히 구형 설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주로 스키점프 이륙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항공기 탑재량과 연료 탑재 능력에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세 번째이자 가장 현대적인 항공모함인 푸제남으로 상당한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푸제남은 포드급과 유사한 전자기식 사출 시스템을 통합하여 기술 격차를 줄이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험 단계에 있으며 완전한 전투 효율성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사출 시스템에 있습니다. 포드급은 현대적인 EMALS를 사용하여 더 무거운 항공기를 더 많은 연료와 무기와 함께 발진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야오닝함과 산둥함은 스키 점프에 의존하여 탑재량과 비행거리가 제한됩니다. 푸젠함은 사출기를 갖추어 진보했지만 완전한 작전 능력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항공모함 탑재기 편대를 살펴보면 미국은 뛰어난 다목적 스텔스 5세대 전투기인 F-35C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주로 Su-33의 파생형인 J-15에 의존하고 있으며 J-35를 개발 중이지만 통합하고 동등한 전투 효율성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항공모함 외에도 미국의 핵잠수함 함대는 판도를 바꾸는 요소입니다. 첨단 스텔스 기술과 심해 작전 능력을 갖춘 이 잠수함들은 조용한 포식자가 되어 어떤 적에게도 끊임없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역시 디젤 전기 잠수함과 일부 신형 핵 잠수함을 포함한 잠수함 함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수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기술, 특히 소음 감소 능력과 무기 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에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상당한 우위를 유지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둥펑대함 탄도 미사일, 특히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DF-21D와 DF-26으로 상당한 위협을 개발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장거리에서 해상에 움직이는 표적을 공격할 수 있어 항공모함 함대가 안전을 위해 더 큰 거리를 유지하도록 강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접근 저지, 영역 거부, AD 전략의 핵심입니다. 목표는 대만과 같은 전략적 지역 주변에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미사일과 기타 무기 시스템을 사용하여 적군, 특히 미 해군이 이 지역에 접근하거나 자유롭게 작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잠재적 분쟁 시나리오를 상당히 복잡하게 만듭니다. 중국의 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미 해군은 분산 해상 작전, DMO가 같은 교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대규모 함대에 전력을 집중하는 대신 DMO는 더 작고 유연한 함선을 넓은 지역에 분산 배치하여 긴밀하게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공격 및 방어 능력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DMO와 더불어 미국은 스텔스 기술과 전자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텔스 함정과 항공기는 레이더 탐지를 회피할 수 있으며 전자전 시스템은 적의 센서 시스템을 교란하고 무력화하여 현대 전장에서 중요한 전술적 이점을 창출합니다. 미 해상 방어 시스템의 핵심은 이지스 전투 시스템입니다. 이는 수백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공중 위협을 요격할 수 있는 레이더, 컴퓨터 및 미사일의 통합 네트워크입니다. 이지스는 어떤 분쟁 시나리오에서도 극히 중요한 견고한 방어막을 제공합니다. 군사적 비교 외에도 대만 해협의 지리적 요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곳은 좁고 비교적 얕으며 자연적 및 인공적 장애물로 가득한 해역입니다. 이는 대규모 함대 운용을 극히 복잡하고 위험하게 만들며 미국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작전하려는 모든 세력에게 해당됩니다. 대만 해협에서의 대결은 단순히 해군력의 경쟁이 아니라 수많은 변수와 잠재적 위험이 도사리는 복잡한 지정학적 게임입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각자의 장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어 모든 당사자의 신중한 고려를 요구하는 긴장된 상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잠재적 충돌 시나리오에서 핵심 질문은 누가 더 강하냐가 아니라 누가 현대전 환경에서 그 힘을 가장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것은 모든 말이 엄청난 무게를 지닌 복잡한 체스게임과 같습니다. 대만 해협은 독특한 전략적 지형을 가지고 있어 이 지역을 극도로 가혹한 해군 전장으로 만듭니다. 지리적 거리, 수심, 그리고 주요 항로 모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해군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공모함은 항상 최고의 상징입니다. 포드급 슈퍼항모를 보유한 미국과 빠르게 성장하는 함대를 가진 중국은 전력 투사 능력에서 극적인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포드급 항공모함은 단순히 거대한 배가 아닙니다.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떠다니는 요새이며 EMALS 전자기 사출 시스템과 막대한 수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어 압도적인 제공권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함들도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처럼 좁은 해역에서는 기동성이 제한되고 현대식 대함 무기, 특히 탄도미사일의 매력적인 표적이 됩니다. 따라서 항공모함 타격단은 절대 단독으로 작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첨단 대공 시스템, 잠수함, 그리고 전자전 시스템을 갖춘 호위함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네트워크에 의해 보호되어 견고한 방어 거품을 형성합니다. 한편 중국은 야오닝, 산둥, 그리고 특히 자체 개발한 슈퍼 항공모함 푸젠을 포함하여 항공모함 함대를 빠르게 발전시켰습니다. 포드급 함선과 완전히 동등하지는 않지만 해군 능력에서 상당한 도약을 의미합니다. 미국과는 달리 중국의 항공모함 전략은 지역 방어와 접근 거부, 지역 공격,
능력에 중점을 둡니다. 그들의 항공모함은 해안 근처에서 작전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육상 기지와 방대한 미사일 네트워크의 지원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항공모함은 스키점프 발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이륙 시 항공기의 적재량과 연료를 제한합니다. 이는 비행단의 작전 범위와 공격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미국의 EMALS와는 상당한 차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항공모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은 해군 전장의 판도를 바꾼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풍대함 탄도미사일, 특히 DF-21D와 DF-26은 항공모함 킬러로도 불립니다. 이 미사일들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 이동하는 목표물을 복잡한 궤도로 공격할 수 있어 요격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심각한 위협이며 항공모함 타격단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강요합니다. 이 미사일들의 존재는 잠재적인 진입 금지 구역을 만들어 적 함대가 더 먼 거리에서 작전하도록 강요하고 항공모함 기반 항공력의 효율성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이는 효과적인 접근 거부 전략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 해군은 순양함과 구축함에 탑재된 첨단 이지스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합 방어막입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동시에 수백 개의 목표물을 추적하고 여러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SPY, 일레이더와 첨단 SM-3 미사일 버전을 통해 이지스는 뚫을 수 없는 하늘을 만드는 데 설계되었습니다. 이지스가 강력한 방어 능력을 제공하지만 수백 발의 동풍 미사일의 동시포화 공격에 대처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는 공격 기술과 방어 기술 간의 끊임없는 군비 경쟁입니다.